시연이의 발표 연습 일기. 시연이는 발표하는 것을 참 좋아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물어볼 때마다, 발표할 사람을 찾을 때마다 시연이의 손은 누구보다 더 높이 올라갔다. 아침 조회 시간에도, 국어 시간에도, 연극 시간에도 언제나 맨 앞줄에서 반짝이는 눈으로 손을 들고 있는 아이. 그게 바로 시연이었다.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면 시연이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입을 열었다.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았다. 책에서 본 내용, 어제 집에서 있었던 일, 자기가 상상했던 일, 그리고 갑자기 떠오르는 다른 생각들까지. 그래서 시연이의 말은 늘 조금씩 길어졌다. 한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문장이 따라오고,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면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어졌다. 머릿속에서는 방향을 자꾸 바꾸는 작은 화살표들이 이리저리 반짝거리고 있었다. 친구들도 발표하는 시연이가 멋져 보였다. 와, 시연이는 진짜 말 잘한다. 나도 시연이처럼 자신 있게 손들고 발표해보고 싶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졌다. 시연이가 발표를 시작하면 앞줄 친구의 눈은 살며시 창문 쪽으로 향하고, 옆줄 친구는 친구와 떠들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공책에 그림을 그렸고, 또 누군가는 시계를 힐끔거리며 쉬는 시간까지 남은 시간을 생각했다. 발표는 길어지는데 정작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잘 들리지 않는 날도 있었다. 그런데 시연이는 그걸 몰랐다. 자기가 말하는 순간마다 친구들의 시선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걸. 그저 선생님이 발표할 사람 하고 물을 때마다 제일 먼저 손을 드는 자신이 무척 자랑스러울 뿐이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온 시연이는 책가방을 내려놓자마자 말문을 열었다. 엄마, 나 오늘 발표한다고 손들었는데 선생님이 나는 안 시키고 다른 친구만 시켰어. 엄마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고개를 돌렸다. 그래? 왜 그러셨을까? 시연이는 나도 모르겠다며 어깨를 으쓱했다. 아마 내가 맨날 손들어서 다른 친구들 발표할 기회가 없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아, 그래도 나 진짜로 하고 싶은 말 많았는데. 입은 삐쭉 나와 있었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반짝이는 의지가 가득했다. 다음엔 꼭 나를 시켜주세요 라는 마음이 말 대신 얼굴에 적혀 있는 것 같았다. 엄마는 대답 대신 조용히 시연이의 표정을 살펴보며 이야기했다. 엄마가 선생님께 한번 여쭤봐야겠다. 며칠 뒤에 엄마는 담임 선생님을 만나러 학교에 갔다. 교실엔 오후 햇볕이 들어와 책상 위를 따뜻하게 덮고 있었다. 선생님은 차를 한 잔 내어주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님, 시연이는요, 정말 똑똑한 아이예요. 선생님의 첫 마디에 엄마의 마음은 조금 놓이는 듯 했다. 발표 시간에 손도 정말 잘 들고요. 자신 있게 말하려는 모습이 참 예뻐요. 그 말에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보는 시연이의 모습과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어진 말은 조금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어머님, 시연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발표가 조금 길어져요. 듣고 있던 친구들이 중간에 좀 놓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시연이는 열심히 발표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시연이 발표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엄마는 그제야 시연이가 집에서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 말 뒤에 숨은 이유들을 알아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선생님은 말을 이었다. 시연이가 내용 정리를 잘하게 된다면 정말 좋은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 책도 많이 읽게 하시고 생각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연습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엄마는 차가 식어가는 것도 있고 선생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조금 천천히 움직였다. 엄마는 버스 창밖으로 흐릿하게 지나가는 건물들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날 밤 엄마는 식탁에 종이와 연필을 꺼냈다. 시연아, 우리 오늘부터 새로운 걸 하나 해볼까? 시연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새로운 거? 엄마는 종이를 탁 펼치며 말했다. 일기. 근데 그냥 일기가 아니야. 이야기 정리 연습이 되는 일기야. 시연이는 일기라는 말을 듣고 살짝 어깨가 굳었다. 일기? 뭐 숙제해야 되는 거야? 엄마는 웃었다. 아니, 숙제 말고 네 말을 더 잘 들려주기 위한 연습. 선생님이 그러셨거든. 너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너무 좋대. 근데 듣는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하게 들을 수 있게 생각을 순서대로 말하는 연습만 하면 된다고. 시연이는 그제야 관심이 생긴 눈빛으로 엄마를 쳐다봤다. 순서대로? 엄마는 연필을 들어 종이에 크게 적었다. 서론, 본론, 결론. 이 세 칸을 같이 채워보는 거야. 먼저 서론은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짧게 말하는 칸이야. 그 다음 본론은 그 이야기를 뒷받침해주는 일들, 이유들을 쓰는 칸이지. 마지막 결론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정리해주는 칸이야. 시연이는 종이를 들여다보다가 물어봤다. 근데 그걸 어떻게 쓰는 건데? 엄마는 미리 생각해둔 비밀 무기를 꺼냈다. 자, 이 4가지 친구를 써보는 거야. 엄마는 종이에 써내려갔다. 봐봐. 그런데, 그리고, 하지만, 왜냐하면 이 단어들이 네 생각을 붙잡아주는 갈고리 같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자. 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 예를 들어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써볼까? 엄마는 천천히 말을 이어나갔다. 자, 먼저 서론. 오늘 나는 발표 시간에 손을 들었지만 선생님께 지목받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본론에 그런데 나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 그리고 그 전에 발표했을 때 친구들이 좀 지루해하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꺼번에 말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결론에는 그래서 다음에는 말을 조금 더 정리해서 해보려고 한다. 이렇게 써보는 거야. 어때? 조금 보이니? 시연이는 종이 위 글자를 한 줄 한 줄 따라 읽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리고 하지만 왜냐하면 이런 말을 쓰면 생각이 한 줄로 이어질 것 같아. 엄마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바로 그 느낌이야. 이제부터 우리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3번만이라도 이렇게 일기를 한번 써보자. 연필로 먼저 생각을 정리해보면 입으로 말할 때도 길을 잃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시연이는 오랜만에 일기장을 펼쳤다. 처음 한 줄을 쓰는 게 조금 어색했지만 엄마가 옆에서 우리 서론부터 한번 써볼까? 하고 도와주자 조금씩 글자가 종이를 채워나갔다. 오늘 발표 시간에 손은 들었지만 선생님은 나를 부르지 않았다. 처음엔 그저 사실을 적는 문장이었다. 하지만 다음 줄에서 시연이는 엄마가 알려준 단어를 떠올렸다. 그런데 그때 나는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았다. 연필 끝이 한 번 더 종이 위를 미끄러졌다. 그리고 전에 발표했을 때 친구들이 다른 곳을 보는 걸 본 적이 있다. 시연이의 손이 잠시 멈췄다. 머릿속에서 그날 교실 장면이 다시 떠올랐다. 창밖을 보던 친구, 책을 넘기던 친구, 연필로 낙서를 하고 있던 친구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다른 친구를 시키셨을지도 몰라. 이번엔 왜냐하면이 떠올랐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생각하고 듣는 친구들이 어떤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줄을 쓰면서 시연이의 마음 한쪽에는 조용한 깨달음이 움찔하고 올라왔다. 그리고 결론을 쓰는 차례가 되었다. 그래서 다음에 발표를 할 때는 먼저 한 가지 이야기만 정해서 서론, 본론, 결론을 떠올리면서 말해보려고 한다. 일기를 덮었을 때 시연이는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아까까지 속상했던 마음이 글자들 사이에 옮겨져 있어서 종이 위에 누워있는 것 같았다. 이렇게 쓰고 나니까 머리가 좀 정리된 것 같아. 그날 밤 시연이는 전보다 조금 편한 마음으로 잠들었다. 그 뒤로 시연이와 엄마의 이야기 일기는 계속되었다. 숙제가 많은 날에는 짧게, 시간이 여유로운 날에는 조금 더 길게. 내용은 대단한 게 아니었다.
체육 시간에 축구하다가 넘어졌던 일, 급식에 나온 반찬이 맛있었던 일, 친구와 다투었다가 화해했던 일. 하지만 매번 그런데 그리고 하지만 왜냐하면이 빠지는 날은 없었다. 어느 날 엄마가 물었다. 시연아, 요즘 일기 쓰는 거 어때? 귀찮아? 시연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조금 귀찮기는 한데 쓰고 나면 마음이 좀 시원해지는 것 같아. 그리고 나중에 읽어보니까 내가 왜 그랬는지 조금 알 것도 같아.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다. 이제 말도 조금씩 달라지겠구나. 얼마 후 학교에서 다시 발표 시간이 돌아왔다. 선생님이 말했다. 자, 이번에는 친구와 지내면서 내가 배운 것에 대해서 발표해 볼 사람. 언제나처럼 여러 손이 동시에 올라갔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여전히 제일 높이 들린 시연이의 손이 있었다. 잠깐의 침묵 후 선생님의 시선이 시연이에게 향했다. 좋아! 오늘은 그럼 우리 시연이가 먼저 발표를 해볼까? 시연이는 심장이 조금 빨리 뛰는 걸 느꼈다. 그래도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앞으로 걸어 나갔다. 친구들의 시선이 모여드는 순간 시연이는 어젯밤 일기장을 떠올렸다.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마음속으로 작은 소리를 냈다. 내가 오늘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였지? 시연이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다. 저는 지난주에 새로 전학 온 친구랑 조금 서먹했어요. 첫 문장은 짧고 분명했다. 바로 서론이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도서실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는 걸 보고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책을 그 친구도 읽고 있길래 용기 내서 나도 이 책 좋아해 라고 말해보았어요. 친구들 눈동자가 조금씩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이번엔 누구도 창밖을 보고 있지 않았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조금씩 이야기하다 보니 생각보다 공통점이 많았어요. 우리 둘 다 강아지를 좋아하고 미술 시간을 좋아하고 체육 시간에는 달리기를 싫어해요. 교실 여기저기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났다. 시연이는 몸 안 어디선가 작은 용기가 또 한 번 자라나는 걸 느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친구와 쉬는 시간마다 같이 지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말을 걸어보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평생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모른 채 지냈을 거예요. 마지막 문장을 말했을 때 시연이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발표는 예전보다 훨씬 짧았다. 하지만 교실은 이상할 만큼 조용하고 집중되어 있었다. 잠시 후 선생님이 박수를 쳤다. 와! 이번에는 이야기가 정말 잘 들렸다. 처음에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고 중간에 있었던 일들을 순서대로 말해주고 마지막에 너의 생각까지 딱 정리를 해줬어.
듣는 친구들 표정 좀 볼래? 다들 끝까지 잘 듣고 있었어. 시연이는 조심스레 눈을 들어 친구들을 보았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거렸고 어떤 친구는 웃으면서 엄지를 치켜 세웠다. 뒤쪽에 앉은 친구 한 명은 나도 비슷한 경험 있었는데 하는 얼굴이었다. 그제야 시연이는 깨달았다. 아, 지금은 내 말을 모두가 같이 듣고 있구나. 그날 이후 시연이는 예전보다 발표를 더 좋아하게 되었다. 손을 드는 이유가 달라졌다. 예전에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라면 이제는 내 생각을 잘 들려주고 싶어서가 되었다. 점점 발표를 어려워하던 친구들이 시연이에게 다가왔다. 시연아, 나 내일 발표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시연이는 일기장을 꺼내 보여주었다. 여기 4칸 있지. 먼저 서론에 내가 말하고 싶은 주제를 적어. 그리고 본론에는 그 주제를 설명하는 일을 2-3개만 골라. 너무 많으면 듣는 사람이 힘들거든.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한 줄만 쓰면 돼.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근데 나 글 쓰는 거 싫어하는데? 시연이는 웃으며 말했다. 나도 그랬어. 근데 한 번 써두면 발표할 때 길을 잃질 않더라고. 말이 길어지지 않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에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 그렇게 시연이에게 도움을 받는 친구들은 조금씩 발표를 덜 무서워하게 되었다. 어느새 교실에서는 이야기 순서를 고민하는 아이가 있으면 누군가 말하곤 했다. 야, 그럴 때는 시연이한테 물어봐. 걔 발표 왕이잖아. 어느 날 엄마와 시연이는 나란히 앉아 오래된 일기장을 펼쳐보았다. 처음 썼던 페이지에는 글씨가 조금 삐뚤게 흔들려 있었고 생각도 여기저기 튀어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문장은 분명해지고 서론, 본론, 결론이 눈에 띄게 또렷해졌다. 엄마가 조용히 말했다. 처음엔 연습을 못해서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했지? 근데 봐봐. 네가 일기장을 통해 생각을 정리하는 연습을 하니까 말도 함께 달라졌어. 시연이는 일기장을 쓰다듬으며 작게 웃었다. 예전에는 발표할 때 내 머릿속이 먼저 복잡해졌던 것 같아. 지금은 어떤 말을 먼저 하고 어떤 말을 나중에 해야 할지 조금은 알 것 같아. 엄마는 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시연아, 너는 타고난 발표왕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낸 발표왕이야. 그 말은 칭찬이면서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밤들에 대한 작은 인사 같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말하곤 한다. 시연이는 참 타고난 애야. 발표를 어쩜 그렇게 잘해? 하지만 시연이는 알고 있다. 처음부터 잘한 건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연습하지 않았던 날엔 말이 길어져서 친구들 눈이 멀어졌고 일기를 쓰기 시작한 뒤에야 조금씩 길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을. 머릿속 생각을 차분히 정리하려고 애썼던 밤들이 하나둘 모여서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시연이는 때때로 연필을 손에 쥐고 조용히 혼자 중얼거린다. 그리고 하지만 왜냐하면
그 단어들은 이제 단순한 연결어가 아니라 생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다. 그리고 그 다리 위에서 시연이는 오늘도 새로운 이야기를 건너갈 준비를 하고 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려고 조금 더 오래 앉아 있었던 사람이다. 타고나는 재능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정리해보려는 꾸준한 노력에서 시작된다. 오늘의 이야기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정리가 잘 되지 않아 고민되고 속상했던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당신의 마음에 천천히 정리된 한 줄을 남겨주는 곳, 상상도서관입니다.